현대인은 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논다. 그러니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입맛이 없는데도 하루 3끼를 먹어야 좋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 식사는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뿐이다. 오늘은 책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을 통해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대사증후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크나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이 심해지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같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정확히 말하면 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의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인들은 평소에 늘 과식을 하고 과하게 먹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고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공복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공복이라 하면 헝그리 정신을 떠올리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배를 가득 채우는데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즉시 뭐라도 먹어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공복력이란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루 3끼를 그것도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 먹었던 사람이라면 처음 얼마간은 다소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면 공복력이 길러진다. 공복력이 생기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이것은 공복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류에게는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공복력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막대하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공복력을 기르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긴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날씬한 체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복력 기르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더라도 배불리 먹지 말고 끼니마다 배가 60% 정도만 차도록 먹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법도 상관없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현대인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공복력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아침을 거르면 좋지 않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의 성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농사 같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옛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 일을 끝내면 열량과 영양을 제대로 보충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이처럼 저녁을 늦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침 식사가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아침을 과식하게 되면 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혈액도 탁해져서 뇌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에는 식사는 거르고 비타민, 미네랄, 당분만 섭취하는 것이 머리에도 몸에도 좋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침 대신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을 넣은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으로 공복감을 달래고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질 좋은 당분 등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저녁 식사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술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물론 과음은 피해야 하겠지만 생활습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병은 없지만 평소에 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공복력을 키워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어보자. 이런 과정들은 복잡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 아침을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만으로 충분하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아침 다이어트의 기본은 아주 간단하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대신 당근 사과 주스 또는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신다. 육식은 되도록 피하고 단백질은 어류로 섭취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한다. 고령자는 무릎을 구부려 폈다 하는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제안하는 건강법은 공복력 기르고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만으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과식이 혈액이 탁해지면 병이 생긴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과식하거나 과하는 생활 습관이다. 이제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영양과잉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다. 인류는 기아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보다 배가 고픈 상태에 더 익숙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약 3분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있으면 식량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배가 고픈 상태는 잘 견딘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기아 상태에 대비해 피하 지방으로 축적해둔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축적해둔 영양분으로 견딘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기아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굶기는커녕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게다가 사방에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널려 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먹다가는 과식을 하게 되고 그 영양분은 몸속에 계속 쌓여 나간다. 문제는 인간이 배부른 상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식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우선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에 장시간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어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이나 직장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 혈액 속이나 체내의 노폐물이 쌓인다. 인체가 음식물을 흡수하느라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뇌, 심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식후에 졸음이 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진다. 하루 세 끼 식사,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면 혈액은 끊임없이 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몸의 다른 기관은 혈액 공급량이 계속 부족해져 대사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체온도 떨어진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이 운반해주는 영양분이나 산소 등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혈액 공급이 줄어든 뇌나 심장에서 발작이 쉽게 일어난다. 소비되지 않은 영양분이 혈액 중에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 발병 직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다. 대학원에서 연구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응급실로 실려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이 발작 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상태였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가족들에게 발작 전의 상황을 물으면 10중 8구. 오늘은 집안에 기쁜 일이 있어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마시고 먹었다던 어젯밤에 회식 자리에 갔다가 완전히 술에 취해 돌아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한 끼를 굶어서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는 것은 대사증후군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고치는데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복으로 인한 효과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면역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면역력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을 헤엄쳐 다니는 백혈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백혈구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 36억 년 전에 지구상에 태어난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의 흔적 같은 것이다. 백혈구는 혈액이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세균이나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먹는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의 청소 부위 백혈구의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배가 불러 세균이 침입해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혈액 속의 영양 상태도 나빠진다. 인간이나 동물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생체 항상성의 작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식욕이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다. 생체 항상성은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공복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이 있을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힘이 커진다.
따라서 하루 한 차례 공복 시간을 가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차도를 볼 수 있다. 공복력을 기르는 것은 병을 멀리하고 고치는 길이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의사에게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병에 걸리고 말 것이라는 주의를 받고 스포츠 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살이 더 쪘다는 사람이 있다. 운동을 하면서 술이나 밥이 더 맛있게 느껴져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6살부터 아침은 당근, 사과 주스 2잔과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 1잔으로 점심은 간단한 국수로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부분 취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00일은 점심도 건너뛰고 생강홍차 2잔으로 대신한다. 퇴근하면 4km 달리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된장국, 나토, 두부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신다. 이처럼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셈이지만 점심때 조금 공복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래도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배가 적당히 고파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내가 권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지금까지 하루 3끼를 빠짐없이 먹던 사람이 아침을 거르게 되면 아무래도 공복감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권하는 방법대로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를 마시면 혈당치가 올라가므로 공복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침을 거르기가 괴로울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생강, 홍차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또는 짬짜미, 초콜릿 등으로 혈당을 보충하도록 한다. 물론 이처럼 공복을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도 결코 지나치게 섭취해서 안 된다. 아침을 거르면 기운이 없지 않을까 또는 식사량을 줄이면 힘이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내 경우도 아침 점심을 다 거르고 조깅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힘이 솟는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하기 위해 위장에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정말 그럴까? 인류는 굶주림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도구를 만들어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공복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항상 배가 불렀다면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복력이 인류의 뇌를 움직여 온 셈이다. 사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지만 내 뇌는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 있다. 아침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뇌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뇌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뇌에는 영양분을 축적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체내에 축적된 영양분이 뇌로 보내진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은 포도당 있대 며칠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는 포도당을 우선 뇌로 보낸다. 따라서 며칠 단식해도 뇌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분이므로 이 책에서 추천하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에서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생강 홍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이것으로 당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콜릿 같은 것으로 당분을 보충해주면 된다. 무엇이든 정말 필요 없을 때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세상의 여론에 이끌려 먹고 싶지도 않은 아침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본능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있다. 어느 머리카락이 언제 백발이 될지, 얼굴 어디에 언제 기미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두 몸의 본능이 결정하는 일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원래대로 매끄럽게 복구되는 것도 우리 몸의 본능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나 밥이 먹고 싶은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현대인이 때때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것처럼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복 시에 체온이 올라가고 병이 낫는다. 단식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체온이 올라간다. 단식을 하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대사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신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단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장, 폐간, 신장 등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기나 뇌는 쉴 수가 없다. 이러한 장기나 뇌는 영양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단식으로 영양소 공급이 중지되면 이들 장기는 생존을 위해 몸속에 남아두는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몸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염증을 일으킨 세포나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인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이나 당분, 노폐물 등을 이용해서 생존해 나간다. 단식을 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심장, 폐간, 신장, 뇌 등의 세포의 영양소로 사용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단식으로 낫지 못할 병이 치료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배고플 때 몸은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단식 중에는 혈액이 온몸을 충분히 순환하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식을 하면 위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단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위장, 간, 췌장 같은 소화기관이 쉬게 된다. 또한 소화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단식 중에는 산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의 부담이 줄어든다. 뇌의 부담도 줄어든다. 많은 장기가 휴식을 취하므로 이러한 장기의 명령을 내리는 뇌도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모든 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관이 거의 활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전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양계업계는 강제 털갈이하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노쇠한 닭은 바로 식용으로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2주 동안 강제 단식을 시킨다. 그러면 2% 정도는 죽지만 나머지 98%는 일단 털이 다 빠진 후 새로운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게 된다. 이것은 단식으로 생명력이나 활동력이 강해져 몸 상태가 다시 젊어지기 때문인데 이처럼 단식을 온몸의 조직이 회복된다. 배고픔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혈액이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과음이 과식을 하면 위장에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장, 신장 등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배설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인다.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식사량의 10%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동양인의 식생활은 서구화되어 있어 쌀 등의 국물은 적게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섭취하고 있다. 육류, 달걀, 우유, 버터 같은 서양식은 변비를 유발하고 장 속의 부패균을 증식시킨다. 부패균 같은 나쁜 균은 장 속에 맹독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물질이 혈액이 흡수되므로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 속의 요산이 증가해 통풍, 동맥경화, 신부전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흡수된 동물성 단백질은 간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성 산성 노폐물은 혈액으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혈액은 산성으로 기울게 되므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그 결과 몸속의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가 바로 공복감이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먹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몸에 필요한 성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차고 넘치는 성분까지 섭취하게 되므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육류, 달걀, 햄 등의 고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공복감이 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 한만성적인 허기에 계속 시달려 계속 먹고 계속 살이 찌게 된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과식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식 대신 소식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인은 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논다. 그러니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입맛이 없는데도 하루 3끼를 먹어야 좋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밥을 먹는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 식사는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뿐이다. 오늘은 책 하루 한 끼 공복의 힘을 통해 날씬하고 건강하고 젊어지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대사증후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일으키는 크나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이 심해지면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같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정확히 말하면 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과식의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인들은 평소에 늘 과식을 하고 과하게 먹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고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공복력을 기른다는 것이다. 공복이라 하면 헝그리 정신을 떠올리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배를 가득 채우는데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즉시 뭐라도 먹어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공복력이란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루 세 끼를 그것도 배가 잔뜩 부를 때까지 먹었던 사람이라면 처음 얼마간은 다소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면 공복력이 길러진다. 공복력이 생기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이것은 공복 상태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인류에게는 공복 상태를 견디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공복력이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막대하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공복력을 기르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병에서 회복하는 힘이 생긴다. 또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날씬한 체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복력 기르는 방법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기본적으로는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먹더라도 배불리 먹지 말고 끼니마다 배가 60% 정도만 차도록 먹거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는 방법도 상관없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현대인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공복력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아침을 거르면 좋지 않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의 성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농사 같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옛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 일을 끝내면 열량과 영양을 제대로 보충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부분 저녁이나 밤에 활발히 활동한다. 이처럼 저녁을 늦게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아침에 위장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침 식사가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아침을 과식하게 되면 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혈액도 탁해져서 뇌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침에는 식사는 거르고 비타민, 미네랄, 당분만 섭취하는 것이 머리에도 몸에도 좋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침 대신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을 넣은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다. 이것으로 공복감을 달래고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질 좋은 당분 등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저녁 식사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술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물론 과음은 피해야 하겠지만 생활습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병은 없지만 평소에 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공복력을 키워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되어보자. 이런 과정들은 복잡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다. 아침을 거르는 아침 다이어트만으로 충분하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아침 다이어트의 기본은 아주 간단하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대신 당근 사과 주스 또는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신다. 육식은 되도록 피하고 단백질은 어류로 섭취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한다. 고령자는 무릎을 구부려 폈다 하는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제안하는 건강법은 공복력 기르고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전부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지속하는 것만으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과식이 혈액이 탁해지면 병이 생긴다.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과식하거나 과하는 생활 습관이다. 이제는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대로 영양과잉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많다.
인류는 기아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보다 배가 고픈 상태에 더 익숙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식량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약 3분,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있으면 식량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간은 배가 고픈 상태는 잘 견딘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은 기아 상태에 대비해 피하 지방으로 축적해둔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축적해둔 영양분으로 견딘다.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기아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굶기는커녕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게다가 사방에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널려 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먹다가는 과식을 하게 되고 그 영양분은 몸속에 계속 쌓여 나간다. 문제는 인간이 배부른 상태에 대처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식을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우선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에 장시간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어 배설을 담당하는 대장이나 직장,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 혈액 속이나 체내의 노폐물이 쌓인다. 인체가 음식물을 흡수하느라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위장에 혈액이 집중되면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뇌, 심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식후에 졸음이 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진다. 하루 세 끼 식사,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면 혈액은 끊임없이 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몸의 다른 기관은 혈액 공급량이 계속 부족해져 대사가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체온도 떨어진다.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이 운반해주는 영양분이나 산소 등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혈액 공급이 줄어든 뇌나 심장에서 발작이 쉽게 일어난다. 소비되지 않은 영양분이 혈액 중에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보면 발병 직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다. 대학원에서 연구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응급실로 실려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 대부분이 발작 전에 과식이나 과음을 한 상태였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가족들에게 발작 전의 상황을 물으면 10중 8구. 오늘은 집안에 기쁜 일이 있어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마시고 먹었다던 어젯밤에 회식 자리에 갔다가 완전히 술에 취해 돌아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한 끼를 굶어서 섭취하는 총 열량을 줄이는 것은 대사증후군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고치는데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복으로 인한 효과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면역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면역력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을 헤엄쳐 다니는 백혈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백혈구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데 36억 년 전에 지구상에 태어난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의 흔적 같은 것이다. 백혈구는 혈액이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세균이나 몸속의 노폐물을 잡아먹는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의 청소 부위 백혈구의 힘이 바로 면역력이다.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으면 혈액 속에 영양분이 많아진다. 그러면 백혈구도 배가 불러 세균이 침입해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 따라서 배가 부를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혈액 속의 영양 상태도 나빠진다. 인간이나 동물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생체 항상성의 작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식욕이 저절로 억제되는 것이다. 생체 항상성은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한다.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공복 상태에서는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이 있을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힘이 커진다. 따라서 하루 한 차례 공복 시간을 가지면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차도를 볼 수 있다. 공복력을 기르는 것은 병을 멀리하고 고치는 길이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의사에게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생활습관병에 걸리고 말 것이라는 주의를 받고
스포츠 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살이 더 쪘다는 사람이 있다. 운동을 하면서 술이나 밥이 더 맛있게 느껴져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6살부터 아침은 당근, 사과 주스 2잔과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 1잔으로 점심은 간단한 국수로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부분 취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00일은 점심도 건너뛰고 생강홍차 2잔으로 대신한다. 퇴근하면 4km 달리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리고 된장국, 나토, 두부 반찬으로 밥을 먹는다.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신다. 이처럼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셈이지만 점심때 조금 공복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래도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배가 적당히 고파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내가 권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이다. 지금까지 하루 3끼를 빠짐없이 먹던 사람이 아침을 거르게 되면 아무래도 공복감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권하는 방법대로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생강 홍차를 마시면 혈당치가 올라가므로 공복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침을 거르기가 괴로울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생강, 홍차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또는 짬짬이, 초콜릿 등으로 혈당을 보충하도록 한다. 물론 이처럼 공복을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도 결코 지나치게 섭취해서 안 된다. 아침을 거르면 기운이 없지 않을까 또는 식사량을 줄이면 힘이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내 경우도 아침 점심을 다 거르고 조깅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힘이 솟는다. 식사를 하면 소화를 하기 위해 위장에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정말 그럴까? 인류는 굶주림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도구를 만들어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공복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항상 배가 불렀다면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복력이 인류의 뇌를 움직여 온 셈이다. 사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지만 내 뇌는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 있다. 아침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뇌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뇌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뇌에는 영양분을 축적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체내에 축적된 영양분이 뇌로 보내진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은 포도당 있대 며칠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는 포도당을 우선 뇌로 보낸다. 따라서 며칠 단식해도 뇌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분이므로 이 책에서 추천하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에서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생강 홍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이것으로 당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콜릿 같은 것으로 당분을 보충해주면 된다. 무엇이든 정말 필요 없을 때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세상의 여론에 이끌려 먹고 싶지도 않은 아침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본능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있다. 어느 머리카락이 언제 백발이 될지, 얼굴 어디에 언제 기미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두 몸의 본능이 결정하는 일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원래대로 매끄럽게 복구되는 것도 우리 몸의 본능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나 밥이 먹고 싶은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현대인이 때때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것처럼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복 시에 체온이 올라가고 병이 낫는다. 단식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체온이 올라간다. 단식을 하면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몸 전체의 대사가 더욱 활발해진다. 전신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식 중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단식을 하면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장, 폐간, 신장 등 생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기나 뇌는 쉴 수가 없다.
이러한 장기나 뇌는 영양소가 보급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단식으로 영양소 공급이 중지되면 이들 장기는 생존을 위해 몸속에 남아두는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몸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염증을 일으킨 세포나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인 과도한 콜레스테롤 지방이나 당분, 노폐물 등을 이용해서 생존해 나간다. 단식을 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심장, 폐간, 신장, 뇌 등의 세포의 영양소로 사용됨으로써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단식으로 낫지 못할 병이 치료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 배고플 때 몸은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단식 중에는 혈액이 온몸을 충분히 순환하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식을 하면 위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단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위장, 간, 췌장 같은 소화기관이 쉬게 된다. 또한 소화작용을 하려면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단식 중에는 산소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의 부담이 줄어든다. 뇌의 부담도 줄어든다. 많은 장기가 휴식을 취하므로 이러한 장기의 명령을 내리는 뇌도 당연히 부담이 줄어든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따라서 단식을 하면 모든 기관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기관이 거의 활동할 필요가 없는데도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전력을 다해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양계업계는 강제 털갈이하는 것이 있다. 옛날에는 알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노쇠한 닭은 바로 식용으로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2주 동안 강제 단식을 시킨다. 그러면 2% 정도는 죽지만 나머지 98%는 일단 털이 다 빠진 후 새로운 털이 나면서 다시 알을 낳게 된다. 이것은 단식으로 생명력이나 활동력이 강해져 몸 상태가 다시 젊어지기 때문인데 이처럼 단식을 온몸의 조직이 회복된다. 배고픔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혈액이 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과음이 과식을 하면 위장에 대량의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장, 신장 등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배설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인다.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식사량의 10%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동양인의 식생활은 서구화되어 있어 쌀 등의 국물은 적게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섭취하고 있다. 육류, 달걀, 우유, 버터 같은 서양식은 변비를 유발하고 장 속의 부패균을 증식시킨다. 부패균 같은 나쁜 균은 장 속에 맹독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물질이 혈액이 흡수되므로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 속의 요산이 증가해 통풍, 동맥경화, 신부전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흡수된 동물성 단백질은 간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이 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성 산성 노폐물은 혈액으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혈액은 산성으로 기울게 되므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그 결과 몸속의 미네랄이 부족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가 바로 공복감이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먹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몸에 필요한 성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차고 넘치는 성분까지 섭취하게 되므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 육류, 달걀, 햄 등의 고단백질 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공복감이 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을 해결하지 않는 한만성적인 허기에 계속 시달려 계속 먹고 계속 살이 찌게 된다.